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외교 슈퍼위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성과와 과제를 전문가들과 짚어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다자 외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부원장님, 미중일 정상회담부터 경주선언 채택까지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렇죠.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과 면에서는 제가 볼 땐 평균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양자 회의만큼 이 풍성한 대화나 이걸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더구나 경주선언이 나오긴 했지만 에이펙 그 자체의 정신이 다수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총의를 모아서 그걸 발표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가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이견이 있는 부분보다는 접점이 많은 부분들 위주로 공동 성명이 발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현안 문제, 특히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뭐 한미라든가 한중 간에 현안 문제 해결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회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경색됐던 이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낼지 주목이 됐는데요. 먼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 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인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한중 통화수합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는 이 여야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 민감한 주제들은 의제로 다뤄지지 못하고 좀 경제 사회와 직결된 현안도 다루지 못했다. 뭐 요란했던 빈술의 외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징적으로 보면은요. 지난 수년간 누가 느끼기에도 한중 관계 조금 소원해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던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상징적인 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관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자회의 속성상 97분 정도의 회담에서 현안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복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복원은 돌아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상받았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6년 사드 국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한령을 비롯한 교류 협력 부분들이 전면 이제 지금 다시 재개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안보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그동안 중국이 상대적으로 언급하기를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원, 지지의 언급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복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구나 이번에는 이제 양측이 동시에 어떤 합치된 견해를 발표하는 공동 성명이나 이런 공동 기자회견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복원이라는 걸 지향한다라는 측면은 맞습니다만 이번 회담을 결과로 완전히 복원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죠.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 동안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체 뭘 했죠?
단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대화 단절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한령 해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대체 그 3년 동안 뭐 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전면 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 복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전면 복원을 향한 그래도 몇 걸음 정도는 내딛었다고 저는 충분히 자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평가도 충분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분위기와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많이 보내줬고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뭐 나오지 않았다.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전면 복원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래도 중국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뭔가 앞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 뭔가 다 해결됐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해나갈 일들 많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단절됐던 것들을 재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충분히 자신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의견 좀 들어보죠. 좀 아까 이제 부원장님께서 이번에 상황에 있어서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근에 북중러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더 관심이 갔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핵 추진 장수안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 측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응답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이게 사드 사태로 우리가 한한령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나온 상황이거든요. 서로 간에 안면을 트는 것 이상이 어떠한 실질적인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조금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상견례에 집중하다 보니 구체적인 현안 논의가 좀 뒷전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상이 선물 교환 행사를 가졌죠. 중국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샤오미의 최신형 스마트폰 2대를 선물로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직접 보시죠. 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같은데 시 주석은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나전칠계 자개 원형 쟁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화기애애했는데 정작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뭐 한화오션 제재라든지 서해 불법 구조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과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발표는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일단 첫 번째는 한화오션 제재 같은 문제는 아마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중국 측에서도 다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화오션 제재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 이게 미중 간의 관세 정쟁 시작하면서 그 와중에 지금 딸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중 간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휴전을 했어요. 잠정적으로 1년 정도 기간 동안. 그러면 어차피 그 과정에 연루됐던 우리 기업들도 자연적으로 풀어주는 게 순서겠죠.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 우리 요구는 간단하거든요. 국제적 관행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경비선의 접근이라든가 그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어떤 이 파악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들어줘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거는 알았다라고만 얘기하고 똑같은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의 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실적으로 얼마나 이행이 되는지는 지속적인 추적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관련 팩트 시트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해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한화 오션에 대한 제재도 좀 완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해서 한알령 우리 기업 우리 문화가 이제 중국에 가닿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이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가수 박신영 씨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한알령 해제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한한령 해제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선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계속 뭐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 한한령 해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서해 구조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결국 외교는 상대평가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들여다봤을 때는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됐거든요. 그거가 비교해서는 우리는 우호적 관계, 아까 우리가 영상도 봤습니다만 샤오미 핸드폰에 관한 농담도 나눌 수 있었고 이틀 전에 처음 만났을 때도 황남빵 이야기를 통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좀 불편한 이야기도 이것도 해결해야 된다는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콘서트와 관련돼서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뭐 허허하면서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올해 안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정말 콘서트가 실현이 됐을 때 사실상의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물은 바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뭔가 이 양자 그 정상회담을 통해 뭔가 성과물이 뭐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중국과의 실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들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전 충분히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에이펙 최고의 화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맥을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같이 친해졌고요. 생전 처음으로 제스이 시켜서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Mr. President will join us next time. 네, 이 치맥 회동의 후폭풍이 여전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 총수들의 기운을 받으려고 이 치킨집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곳이 전국 성지로 부상을 했고요. 인증샷을 찍는 손님들 계속해서 북적이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치킨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빙을 한 사람도 대표가 직접 와서 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치킨집이 오픈을 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정말 오픈런이 되는 굉장한 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젠슨 황 CEO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깜짝 선물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을 한국에 이제 우선 공급을 해준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AI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에게 무궁화 대훈장 같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또 온라인상으로는 이 세 명의 회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AI 깐부다라고 젠슨 황을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여줬었던 훈훈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AI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 뭐 에이펙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 측면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좀 다자 외교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WTO 질서가 이렇게 좀 무너지고 그다음에 중국과 갈등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상태에서 문화적인 강점을 보여준 그 점도 좀 평가를 하신다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결이잖아요. 예. 사실은 다자주의가 살아나려면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연결입니다. 근데 이 연결이 다자성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문화 교류 얘기하면서 그 K-팝 그다음에 K-문화가 너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요. K-팝이나 K-문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포용성이에요. 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내 문화야 내 좋은 거에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문화하고의 융합하고 포용성 자체가 그게 케이팝의 강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언론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 케이팝이나 K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예. 이게 여러 다양한 문화들을 용광로처럼 녹여냈다라는 거에 대한 강점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다자주의의 개념에서 맞는 거겠죠. 네, 이렇게 뭐 치킨 황남빵에 이어서 이번에 K-뷰티 패키지가 회원국 정상에게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CJ 올리브영에서 저렇게 예쁘게 구성을 해서 각 회원국 정상에게 공식 선물로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뭐 K-뷰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업들의 아이디어나 경제 효과도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전 폭발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전 아까 황남빵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나왔을 때 네. 황남빵 주식이 있다면 당장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이건 하나의 코스가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K-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을 찾는 안 그래도 한국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명동에 있는 이 뷰티숍에 가서 이 화장품을 거의 쓰리해 가는 것이 문화였는데 이제 그 열풍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년 전에 있었던 이 부산 에이펙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K-팝이 좀 알려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K-팝을 넘어서서 K-뷰티, K-푸드, 이제 K-컬처가 그냥 전 세계에 알려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누리는 단계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인 저런 이 확산 수치는 그냥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펙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